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원래 안 좋아요입니다. 예. 네, 오늘 정유라 씨가 엄마 최순실 씨를 만나러 갔다가 구치소에 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갔죠. 그런데 이제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 사촌 언니인 장시호 씨와 연락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자 바로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촌 언니랑 장시호 씨랑 연락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원래부터 사이가 예, 원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랬군요. 별로. 네. 예, 특히나 이번 사건으로 네. 더 안 좋아졌겠군요. 그러니까 둘 다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8일 새벽에 이제 장시호 씨가 예.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지금 자유로운 어쨌든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좀 상황이 다른 건요. 장 씨는 일단 6개월 구속기간을 꽉 채우고도 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아서 풀려난 거고요. 예. 정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강 수사 후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저 얘기를 한 게 이제 정유라 씨가 그 엄마를 만나라고 한 거잖아요. 네, 남부구치소 간 건데 사실 그 당연히 공범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변호사들은 그 몰랐던 겁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법조계에서 그런 시각들이 계속 얘기가 있었고요. 예, 해외에 예.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련법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외부인 접견이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 씨는 지금 최순실 씨랑 공범 관계로 뭐 증거인멸 이런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늘 이제 구치소장이 불허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런데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구치소 소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최 씨가 가족들과 접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저렇게 항의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항의를 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닌가?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군요. 자,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 또 재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좀 재판에서 좀 흥미를 끌었던 것이 정 전 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놨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멸사봉공,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나라와 공의를 위해 힘쓰는 마음, 이 자세가 확실한 분으로 존경스럽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평가를 예. 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그건 네, 그야말로 그분 생각이고 그렇죠.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 최순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네, 그랬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조금 상반된 그런 예. 개인의 평가를 내놨는데요. 우선은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다. 중구난방으로 얘기해서 의미 있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박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특검팀이 당시에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잖아요. 그 예.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이 국정지표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연설문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역시 그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김 전 실장이나 우병우, 안종범 전 수석은 아마 최순실 씨를 100%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변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네. 어쨌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름 사람에 대한 평가를 뭐 내렸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뒤집기의 어려움입니다. 예. 네, 오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그림을 남겼습니다. 보시면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봤습니다. 예, 고흐의 예. 두 마리의 개라는 예, 작품입니다. 예.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예, 이렇게 익숙한 작품은 아닌데요. 이 바로 검찰을 개에 빗대면서 예. 스스로 뒤집기, 그러니까 스스로 개혁을 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의 그 페이스북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예. 꽃게는 한 번 뒤집히면 결코 혼자서는 다시 돌아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은 스스로 돌아놓을 수 있기를 바라며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예. 인사라는 칼에 몸을 내맡기고 말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개혁을 못하고 결국 네. 외부 칼이 와야 개혁이 됐다, 개혁이 그렇죠.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어제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내면서 그게 또 한번 얘기가 나왔죠. 박영선 의원이 예전에 얘기했던 사람하고 네, 명단 맞습니다. 비교가 좀 되고 그러더군요. 예, 예. 그때 상당수가요. 이제 예. 그 지난해에 국회에서 박 의원이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한 명단에 들어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화제가 예. 됐는데요. 먼저 지난해 상황을 좀 함께 보시죠.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곽금, 이 우병우 사단 걷어내기 전에는요 수사 제대로 안 됩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박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12명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그중에 10명이 이제 검찰을 떠났거나 좌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의뢰가 됐죠. 예, 자천 뒤에 예. 수사 의뢰까지 됐고요. 그리고 뭐 지금 하여튼 안팎으로 검찰 스스로 굉장히 개혁의 의지를 다져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응답하라 60입니다. 예. 네, 6월 민주항쟁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30년 전 오늘은 제 대학 후배이기도 한 고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쓰러진 날입니다. 청년 이한열의 죽음은 60 민주항쟁의 기폭제이자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우원식 대표, 원내대표가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 원내대표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예. 그 직전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우상호 의원, 그 이한열 열사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양대 총학생회장 예. 출신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당시에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 당의 핵심에 이렇게 운동권 출신들이 꽤 있군요. 네, 방금 예. 소개해드린 사람들 말고도 이제 86그룹이라고 해서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라고 하는 학생 운동권 출신의 그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뭐 학교, 대학을 다녔으면 대부분이 이제 운동을 했을 텐데 또 누가 네. 있습니까? 또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민주당의 이인영, 송영길, 김태년 의원 그리고 그 내각에는 김영춘, 김현미 의원 등이 있습니다. 예, 김부겸 의원도 있고요. 네, 마청으로 불립니다. 예, 예. 네. 자, 내일이 30주년, 내일도 이제 기념 행사가 있죠. 네. 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